여러분, 여기 전 세계 모든 전투기를 다 모으겠다는 야심찬 수집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대통령입니다. 미국산 F-15EX, 프랑스산 라팔, 한국의 KF-21, 터키의 칸,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J-10까지 듣기엔 화려하죠? 동서양을 아우르는 천하무적 공군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싸늘합니다. 이건 국방 강화가 아니라 물류 담당자들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꼴이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한국과의 KF-21 분담금은 3분의 1로 깎아달라고 읍소하더니 뒤에서는 중국 전투기 수십 대를 사겠다고 쇼핑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뢰는 바닥이고 전략은 누더기입니다. 오늘 프라보어의 이 위험천만한 무기 쇼핑 이면에 숨겨진 모순과 인도네시아 내부의 들끓는 여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기는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비행기마다 나사 하나, 전용 무장, 레이더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공군을 보십시오. 미국식, 러시아식, 프랑스식에 이제 중국식 시스템까지 섞겠답니다. 이게 왜 비극이냐고요? 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산 미사일을 미국산 전투기에 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부품 하나 고장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걸해야 합니다. 기사 보셨죠? 분석가들은 이걸 물류의 악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항공기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기가 차는 건 한국과의 파트너십입니다. 2016년부터 함께해온 KF-21 프로젝트. 인도네시아는 돈 없다며 분담금을 1조 원 넘게 깎았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손해를 보며 받아줬죠. 그런데 그 돈 아껴서 한다는 짓이 중국 J-10C 도입 검토입니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한국 같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잇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공짜로 얻고 싶고 돈은 중국이랑 터키에 뿌리고 싶은 프라보어의 이기적인 계산법. 과연 국제사회에서 통할까요? 가장 코미디인 점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대가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라투나 해역에서 우리 어선을 위협하는 나라의 전투기를 사서 영토를 지킨다? 중국산 전투기에 베이징으로 연계된 백도어가 없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유사시에 중국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그 화려한 J-10은 그대로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이건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결국 프라보어의 행보는 다자주의 외교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진행되는 무책임한 쇼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젠 정말 버릴 카드 아닌가요? 인도네시아가 돈 없다고 진징대며 분담금을 1조 원이나 깎아냈을 때 우리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그래 파트너니까 같이 가자며 피눈물을 머금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는 대놓고 단저형 시제기 말고 더 비싸고 귀한 복자형 2인승 시제기를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3분의 1로 줄여놓고 물건은 최고급 사양으로 챙겨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태도입니까?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기네 땅에 KF-21 생산 라인을 깔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남아시아의 방산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이죠. 돈은 한국이 다 내고 고생도 한국이 다 했는데 열매는 인도네시아가 따먹겠다는 겁니다. 분담금 6천억 원? 그거 지금 인도네시아가 사겠다는 중국 J-10C 전투기 몇 대 값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겐 돈 없다며 깎아달라던 그들이 중국이나 터키 무기 앞에서는 지갑을 덥석덥석 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닙니다. 한국을 기술만 빼먹고 버려도 되는 호구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비행기 쇼핑하는 것을 콕 찔러 비판한 국방 매체가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국방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의 2025년 10월 27일 기사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인도네시아의 중국산 J-10 전투기 구매 계획, 전력 증강인가, 지정학적 도박인가. 분석가들, 이미 복잡한 군수 체계에 또 다른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물류 담당자에게 악몽과 같은 일입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앞에서 입을 너무 털었더니 정신이 없는데요. 짧은 기사이지만 아주 신랄하게 비꼬고 있습니다. 기사를 같이 읽어본 후 인도네시아의 여론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으로 표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나 설명은 하얀색으로 표기합니다. 이달 초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발표한 자카르타의 중국산 J-10 전투기 최소 42대 구매 계획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보라매와 터키의 칸 전투기 도입을 약속한 상태이며 미국산 보잉 F-15EX 이글2 도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로키드 마틴 F-16, 러시아제 수호이 27-30, 한국제 카이의 T-50 경전투기, 그리고 노후화된 BA 호크 경공격기 등을 혼용해 운용 중이며 이들을 대체할 기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다소 라팔 전투기 42대 중 첫 기체, 인도를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전투기까지 추가하는 것은 공군 전력 운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작전, 고려보다는 지정학적 전략 및 향후 협상을 위한 카드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소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의 유안 그레이엄 수석 분석가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최적의 거래 조건을 찾고 국제 무대에서 다자주의적 행보를 보여주려는 의도 외에는 뚜렷한 전략 없이 파트너십을 옮겨 다니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며 정부가 다른 공급처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중국 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난 국제연구소 RSIS의 콜린코 선임연구원 역시 인도네시아가 중국 군사장비에 관심을 보이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밀착을 통한 관계 강화를 꼽았습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 공급원을 다변화하여 제한된 예산 내에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거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로 고통받았던 기억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특정 국가에만 의존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2010년에 설정한 최소 필수군 MEF 목표 2024년까지 10개 전투기 편대 및 274척의 해군 함정 보유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군수 지원의 어려움을 경고합니다. 코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장비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간 조달 정책은 치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안 그레이엄 분석가는 더욱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현재의 다양한 해외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또 다른 국가 중국의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은 물류 담당자들에게 악몽과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산 무기 도입의 정치적 리스크를 언급하며 이는 베이징과 장기적인 공급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절대 교전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군 내부의 전폭적인 환영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결국 군이 아닌 정치권에 있다고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국방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의 2025년 10월 27일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짧은 기사이지만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앞으로 얼마나 인도네시아의 공군력에 문제가 될지를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도네시아 내부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보죠. 정부 및 군 상층부는 자주 국방과 실리 추구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은 곧 자카르타 상공에서 제이센을 보게 될 것이라며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서방제, 라팔, F-15EX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 수준, 약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인 점이 예산 부족을 겪는 인도네시아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보 전문가 및 군. 내부 분위기는 운영상의 제한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문제 삼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류 담당자에게는 지옥, 로지스티크 나이메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미 미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기종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중국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관리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안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절대 싸우지 않겠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한 구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온라인 및 일반인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흥미로운 여론전이 관찰됩니다. 일부 온라인 여론은 제이텐씨가 파키스탄 인도 분쟁에서 라파를 압도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서방제보다 저렴하고 강력한 대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중국 측의 조직적인 여론전, 디스인포메이션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다른 비행기 부품도 없어서 못 띄우는데 중국산까지 들여오면 결국 고철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쇼핑 행태를 꼬집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의 주요 뉴스 포털, 컴파스, 데티, 군사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 제이텐 도입 소식에 달리는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실질적인 반응을 볼까요? 성격별로 분류하여 나열해 보았습니다. 분수 보급이 걱정된다. 현실주의 및 비판이 제일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는 유형으로 지나치게 다양한 기종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무슨 세계 전투기 박물관인가? 미국, 러시아, 한국, 프랑스, 이제는 중국까지. 정비사들이 불쌍하다. 부품 돌려막기도 안 될 텐데 예산 낭비 아닌가? 라팔이랑 F-15EX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다. 물류 로지스틱스 담당자는 아마 매일 밤 물고 있을 거다. 기종마다 나사 규격도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나? 가성비가 최고다. 실리적인 댓글도 좀 있었습니다. 서방제 무기의 비싼 가격과 까다로운 조건을 비판하며 중국산을 옹호하는 여론입니다. 라팔은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감당 안 된다. 제이텐씨는 성능도 검증됐고 가격도 싸니까
우리 같은 나라에 딱이다. 미국은 언제든 인권 운운하며 부품 공급을 끊을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를 섞어 쓰는 건 필수적인 전략이다. 중국은 기술 이전에도 관대하다고. 우리 항공산업 PTDI 발전을 위해서는 서방보다 중국 카드가 나을 수 있다. 안보적 모순이다. 반중 및 안보를 우려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영유권 분쟁을 언급하며 적대국의 무기를 사는 것을 비판합니다. 나투나 해역에서 우리 어선을 위협하는 게 중국 배들인데 그 나라 비행기를 사서 우리 하늘을 지킨다고? 코미디다. 중국산 전투기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으면 어떡하나. 유사시에 베이징에서 버튼 하나로 우리 전투기를 멈출 수도 있다. 적의 무기를 사서 적을 막겠다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 정치적 쇼일 뿐이다. 냉소적 반응에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기보다는 협상용 카드라고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원래 쇼핑 리스트만 잔뜩 만드는 스타일이다. 실제로 돈 입금될 때까지는 믿지 마라. 미국한테 F-15EX 빨리 팔라고 압박하는 용도겠지? 매번 이런 식으로 간만 보다가 결국 안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국 KF-21은 어쩌고? 한국 관련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걱정하거나 비교하는 반응도 종종 보입니다. KF-21 분담금도 못 내서 깎아달라고 하면서 중국 비행기 살 돈은 어디서 나오나? 한국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J10 살 돈 있으면 KF-21 사업에나 제대로 투자해라. 그게 우리 기술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요약하자면 인도네시아 여론은 미국의 금수조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리한 다변화라는 긍정적 시각과 군수체계를 망가뜨리고 영토 분쟁국의 안보를 맡기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 무기는 싸고 성능 좋다는 식의 우호적인 댓글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점도 특징입니다. 댓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저는 열불이 납니다. 가지고 노는 것 같지 않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재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